예, 인문계일 모의논술 일본 문화 해설을 맡은 일본학과 이지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화창한 날씨 숙명여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예, 오늘 시험 보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해설이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시험 보신 학생들은 문제를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더 같이 풀어보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문계열 문항 1번은 예, 주제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그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제시문, 가나다의 지문 출전은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진우의 프라이버시의 철학, 그리고 크레이그 몬드의 4차 산업혁명의 충격,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기아 위협, 그리고 안드레스 와이겐드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등등 비교적 2010년 이후에 예, 발행된 최근의 책들, 예, 정보에 관련된 지식을 담고 있는 책들을 그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포된 그 모의논술 해설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의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의 관점, 즉 제시문 가해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성을 논하시오인데요. 크게 보면 논제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제시문 가해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 즉 문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다를 활용해서 지금 앞서 파악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논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논제가 나눠지겠습니다. 제시문 가, 예, 방금 아마 시험 보셔서 예, 지문 자체에 대해서 내용은 익숙하실 텐데요. 제시문 가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은 내가 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한 우리의 기대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 관한 타인의 지식을 전제하고 이 전제로부터 특정 행위를 기대한다. 즉 그렇기 때문에 타자가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나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자율권이 침해되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터이고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요약을 하면 가제시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많이 PPT를 넘어갔습니다만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가 삶을 자율적으로 살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 누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불편하고 그리고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율권, 즉 자율권의 문제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시문 나는 크레이그 몬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서이고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공유되어지고 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그 내용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지금도 사방천지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부기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통신 판매회사, 금융기관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조직들 외에 다른 많은 조직들도 수동적인 수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얻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일종의 부산물인
개인정보 데이터 누락된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정확히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래도 강력한 프로세서 서버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의 취향과 행동에 관한 새로운 통찰과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현실이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하고 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가지고 때로는 저에게 뭐 유튜브에서 흔히 그렇듯이 알기 쉬운 어떤 컨텐츠 제공으로 제공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 그런 것들이 나를 파악하는 재료로 활용되어지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문화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도 좀 알기 쉽게 페이지를 많이 넘기긴 합니다만 제시문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저장되고 있다. 누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것인가를 걱정하지만 더욱 문제는 실제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방천지에서 부지불식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수집되고 있기에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행동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제시문 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인데요. 중요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투명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다. 투명성은 어떤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얻는 결과에 기여하는지 등을 알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한쪽 면만 보이는 반사율의 어두운 저편에서 기업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과 당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당신에게 제공되는가. 이러한 비대칭 문제, 즉 기업이 나에 대해서 파악할 정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어느 정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즉 투명성의 문제를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체성 또한 필요하다. 주체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데이터 기업의 기본 설정을 쉽게 찾아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데이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된 주로 기업에 유리한 옵션 중에서 선택하도록 유도되거나 강제되지는 않는가? 주체성은 데이터 기업이 분석해낸 선호와 패턴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다. 권리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데이터 기업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포함된다. 즉 제시문단은 투명성과 주체성이 함께 보장되어야만 정보화 시대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리가 방지하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얘기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정리해보면 간략하게 요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주체성이 필요하다. 개인과 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업이 모은 자신의 정보를 통해 선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시문 가나 다의 내용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문에 있는 것처럼 가의 내용을 활용해서 나의 문제상을 파악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다를 통해서 이 문제상의 해결 가능성을 논하시오였으니까 출제되는 바로 그 두 논제를 어느 정도 잘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논술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프라침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즉 자유와 자율성 측면에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출제를 했고요. 두 번째 출제들은 제시문 가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문제와 관련되지만 결국 이 나의 문제 상황이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문제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그 대안을 다의 주체성과 투명성이나 권리를 통해 가지고 논술해 보는 것인데 아주 주어진 제시문 밖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 가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제시문의 바탕에서 충실하게 논술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원하는 답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 가를 먼저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크게 보면 제시문 가의 관점을 파악해야만 논술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시문 가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테이고요. 그 기본 내용은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 및 자유라고 하는 이 권리의 문제를 침해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키워드를 이렇게 즉 자율권, 자유박탈, 그리고 프라이버시 통제권 문제까지도 끌어내는 이 부분을 잘 담아내는 것이 가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나의 문제사항을 파악할 때는 빅데이터 시대가 개인의 사생활에 끼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문을 통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략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 저장, 활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로 막기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뭐 데이터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제시문 나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다의 경우에서는 역시 다 자체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터이고요. 그 경우는 주체성과 투명성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즉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인 투명성과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권리이고 꼭 주어져야 되는, 즉 선택으로 주어야 되는 권리이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다의 요지에서는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시문의 요지를 다 파악했을 때는 답안의 요구사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의 요구사항을 잘 충족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 구성이 체계적인가, 그 다음에 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논증력과 표현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답안의 요구사항을 논술의 진행 그 과정을 통해서 순서대로 밝혀보면 다음에 5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수민 가의 주제를 파악하고 필자의 관점을 요약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어떤 문제상황이지만 나의 어떤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가 왜 특별히 현대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침해가 되는 것인지를 2번, 3번은 잘 조율해가지고 나의 문제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의 제시문 핵심 요지를 파악해서 다의 주체성과 투명성이라는 보장될 권리를 가지고 3의 문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는 것, 이 5가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잘 밟는 것이 중요할 터이고요.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하고 내용적으로 키워드라든가 구성 요소를 담아내고, 그러면서 체계적인 논증력과 표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1등급이고요. 그리고 또 2등급의 경우에는 1, 2, 3, 4를 모두 충족하면서도 논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표현력이 다소 미진한 경우 2등급, 그리고 논증 자체도 미진한 경우, 기본적인 요건, 키워드는 가지고 있을 때, 즉 전달문의 논술의 어떤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3등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채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기반해가지고 예시 답안을 마련해 보면 이렇게 쭉 될 터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보는 것으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한 각종 편익의 증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타인과의 자유로운 교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개인의 자율성 조건이 파괴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주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정보 수집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보에 대한 주체성과 투명성이 잘 보장된다면 각 개인은 자유를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즉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현대 정보사의 자체, 그리고 개인정보가 나의 의지에 무관해 공유된다는 사실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인데, 그런 경우 이것을 어떤 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투명성이 잘 보장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베스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모의논술 인문계 1번 문항의 해설을 마쳤습니다.